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토마스입니다.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안 열리니까 왠지 좀 심심하네요. 좀 뭔가 생동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음? 약간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장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휴장이잖아요. 휴장이고 금요일 날 장 열리고, 하여튼 명절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요즘 보니까 국민연금이 연금이 코스피를 좀 많이 매수하는가 봐요. 코스피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투자자들한테는 뭐 나쁘진 않죠. 연금이 들어온다면은. 문제는 연기금이 과연 코스피에서 얼마나 수익을 낼지가 이제 그게 그냥 난건이겠죠. 관건인데 일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 애들이 지난 한 달여간 하루도 빠짐없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했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뭐 등등 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이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주로 이제 매수한 거예요. 주로 매수했고요. 한국그래서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 24일까지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6,132억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 투자, 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등 그 나머지 기관 투자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 등을 통틀어서 순매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의 순유입액이 있는데 2,403억이죠. 이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약 6.7배 수준이더라.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개미들은 6,353억, 8,700여 만큼 유가증권 시장을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연기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유가증권 시장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에 금융투자 창구에서 1조 7,680억 원의 순매도가 발생한 것과는 약간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약세였던 지난 10일과 13일에는 이 거래일 연속으로 2,500억 정도 이상을 순매수를 한 거예요. 이 같은 순매수가 사실상 시장의 하방을 받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게 금투업계 이제 분석입니다. 연기금이 이제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선 거는 앞서서 국내 증시가 이제 부진한 탓에 상당폭 줄어든 투자 자산 내 그 국내 증시 비중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것 같고요. 현대차증권에 따르니까 지난해 국내 연기금의 그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26.6%였는데 과거 평균을 크게 좀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 그 비중은 과거 평균인 16.6%보다도 낮은 14.1%로 이제 나타난 거죠. 작년 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2.3%로 당해 말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보다도 3.1% 정도 적었고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중기 자산 배분안에 따라서 국내와 해외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 등의 투자 비중 목표를 잡아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합니다. 올해 말의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이 14.9%, 해외 주식이 35.9% 등인데 연내 목표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연금 등의 매수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올 들어서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진 연기금은 한국 주식을 이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인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주로 사들인 종목은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려 있어요.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연기금들은 사고 있겠죠. 연기금은 올 들어서 삼성전자를 3,514억 정도 매수했네요. 설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1위 종목이죠. 시총 2위기인 하이닉스는 2,285억 정도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156억, LG엔솔 161억 이렇게 딜을 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934억, 두산에너비티 703억, 아모레퍼시픽 670억, 유한양행 537억, 그리고 KB금융 491억. 이렇게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권 종목이었다는 거죠. 올 들어서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3.48%로 집계가 되고,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의 그 합계에는 못 미치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크게 웃도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0.26%에 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기금들이 요번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해준다면은 낮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열심히 매수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은 팔 거예요. 연기금 애들이 계속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좀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상당히 바닥이잖아요. 지금 뭐 실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바닥이었고, 이런 상황을 아주 재빠르게 캐치를 해서 연기금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모아가는 것 같아요. 개미들은 이제 상당히 불만이지. 주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막 탈출하고 싶고 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야. 적림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연기금 애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 애들이 좀 살 듯 말 듯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개인들은 좀 사긴 사요. 개인들 사긴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거죠. 언젠가 오르겠지. 근데 과연 이게 언젠가 오른다는 게 언제일지는 모르겠네. 응? 뭐 어디 인디안 기후제도 아니고 언젠가 오르겠지만은 오를 건 오를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오를 것 같은데 이 정확한 시기를 맞춘다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안에 내부의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속속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테스트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돌아가는 것 돌아가지만은 진짜 필요한 HBM 등 이런 신기술들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관에서 나는 뭐 리포트 본다고 해가지고 그 리포트가 잘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결국 삼성전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는 좀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게 과연 정확한 어느 시기에 나올지를 명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주가 예측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연기금들은 지금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